아까 이제 최민희 얘기 나온 김에요. 제가 그 청래당 의원들 제가 비난을 너무 하니까 이게 어떤 뭐 계파 간의 갈등처럼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정청래나 최민희를 오랫동안 이제 비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친목질하고 이런 데는 뭐 대단한 유능한 능력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친목질하고 인간관계 만들고 아부질하는 데만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능한 사람들을 가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아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건 버틸 수가 없어요. 무능한 사람들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달을 하냐면은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은 자, 줄 서고 아부질하는데 발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목질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능해요. 그거는 어느 회사나 뭐 민주당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다 그래요.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이 아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아부는 무능의 이면이에요.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줄 서고 아부하고 하는 거야. 최민희가 왜 그렇게 김어준을 물고 빨겠습니까? 본인이 의원으로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본인이 본인의 실력으로 계속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김어준한테 가서 그렇게 아부를 떨 이유가 없어요. 근데 김어준이 아니면 최민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최민희가 뭘 성과를 낸 걸 여러분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거의 몸종 수준이야. 제가 볼 때는 그때 KTV 사건 때 보세요. 그 김어준이 망상회로 돌려가지고 헛소리 한 걸, 그거를 그대로 가가지고 김어준 무슨 민원센터도 아니고 그 국정방송 KTV에 압력 넣고 이런 짓을 하잖아. 정청래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가 하는 거 보세요. 뭘 하는 게 없어. 본인이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뭡니까 저기 자랑할 게 컷오프 된 거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컷오프 된 게 자랑거리인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세우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1인 1표? 1인 1표는 저 혼자 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정청래가 내가 뭘 했다라고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줄 서는 것만 하는 거야. 문파리, 뭐 노무현 대통령님 파리, 문재인 파리, 김어준 파리, 이제는 유시민 파리. 본인이 유능하고 실력 있는 정치인이면 뭐 일개 유튜버, 일개 뭐 평론가한테 왜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쩔쩔 맵니까?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나 정청래를 여러분들이 뭐 저는 국회의원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냉정하게. 이게 뭐 친문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친문이어도 저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 인정을 해요. 나 진짜 실력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면 이 사람이 친명이건 친문이건 뭐건 간에 계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갖는 그런 사회가 돼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친목질이나 하고 뭐 줄이나 쓰고 이런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죠? 뭐 당대표를 하고 최고위원을 하고, 이게 뭐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저는 굴러왔다고 봐. 대통령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그죠? 높은 위치로 가는. 그러니까 무능한 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줄 잘 쓰는 놈들, 기회주의자, 아부꾼들, 아첨꾼들, 이런 애들이 나라에 판을 치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뭐 성과들을 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성과가 뭐냐 하면은 그죠? 성향, 이념, 색깔에 상관없이 유능한 사람들을 등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있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을 혁신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결국 문제는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예요.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공직에 있고 고위직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 누가 대통령하고 가까운가?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 곁에 솔직히 지금 청와대나 정부에 흔히 뭐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볼 때 아, 이 사람 친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무능한 사람이 단지 친명이란 이유로 등용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친명 장관 중에 한 명이 정성호 장관이잖아요. 정성호 장관이 무능합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냥 명팔이나 하면서 그걸로 장관직 유지하고 월급 타먹고 이러고 있냐고. 그러지 않잖아.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물갈이가 되니까 일하는 정부가 되잖아.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무능한 사람들, 무능한 정치인들만 걸러내도 지금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그죠? 국민들의 지지를 저는 많이 받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최민희, 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제가 뭐 친문이니까 문조털레유니까 그래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조털레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지위에 있거나 과분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조국 보세요. 조지리가 그냥 본인의 별명이 아니라 본명이 돼버렸잖아. 저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평택 선거 하는 거 보세요. 김어준. 저는 김어준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과연 김어준이 방송인으로서 저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김어준이 문재인이 김어준을 키워주지 않았으면은 지금 저 정도 위치에 있을 만한 인물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청래도 마찬가지고요. 정청래가 민주당 당대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유시민 보세요. 유시민이 평론가예요? 책을 100만 부씩 팔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그런 평론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그냥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잖아. 언론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뭐 썰전이건 알쓸신잡이건 이렇게 과대포장된 거지. 그래서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권한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이란 민주당은 이게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분수에 안 맞는 일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인간의 모든 비극은요.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비극은 욕망과 능력의 불일치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뭐 제가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 나름 과학이에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능력과 욕망의 불일치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욕망함으로써
거기서 비극이 잉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 반대의 경우도 그래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나의 능력만큼 나의 욕망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불행해져요.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은 뭐냐 하면은 능력이 되지 않는 자들의 욕망이 실현되기 때문이에요.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컨대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행이 시작이 된 거지.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윤석열의 비극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나라도 망치고 본인도 망친 거죠. 아니 서울대식이나 나오고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욕망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는 사실 검찰총장의 부인의 위치까지 간 것도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한 위치에 있었던 거야. 검찰총장에. 근데 만약에 검찰총장에서 멈췄다면, 김건희의 욕망이 검찰총장에서 멈췄다면요. 윤석열은 감옥에 갔을런지 모르지만 김건희는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겠지. 문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본인의 능력보다 과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권을 잉태하는 이런 비극의 서문을 연 거예요. 정청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정청래 당대표 안 했으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지는 상황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죠? 정청래가 당대표 하지 않고 혹은 무슨 대권 뭐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욕심 안 내고 평의원으로서 민주당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라면 다음에 뭐 공천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남은 여생을 뭐 장관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직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지금 비극으로 가고 있잖아. 비극으로.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차 타가지고 문저 털래요. 지금 끝나가고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직위에 맞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최민희도 저는 이번 최고위원 출마가 나락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과한 욕망을 품을 때 그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야. 정청래는 어찌 보면 작년 8월에 정청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시민의 비극도 시작이 된 거고. 최민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가 최민희의 말년이 정말 저는 나락으로 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최민희가 왜 최고위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입증을 해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죠. 왜 졌어? 야 씨발 누구 지고 싶어지냐? 왜 졌어요? 아니 모르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면 입을 다물든지. 최민희의 문제는 이거예요. 모르는 것도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모르면 입을 다무는 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왜 모르는 걸 말을 해? 왜? 나대고 싶으니까. 왜? 주목받고 싶으니까. 관심 끌고 싶으니까. 저는 이 사건이 최민희 나락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최민희 6위에 신호탄이 되는 딱 갑자기 그 느낌이 들었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딱 보면요. 최민희까지 떨어뜨리는 건 현재로선 쉽지 않아요. 그죠? 정청래가 30% 이상을 현재 득표를 하고 있고 거의 40% 가까이 나오고 있죠.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민희가 뭐 15% 이상 득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15% 이상을 득표하면은 사실 5위 밖으로 떨어뜨리는 게 우리가 아무리 뭐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최민희까지 제끼는 거는 뭐 만만치는 않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이 영상을 보면서 정봉주의 그 명파리 기자회견,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 예, 데자뷰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봉주도 처음에는 뭐 26%인가 받았어요. 20%가 넘어서 1등을 했어. 근데 그 명파리 기자회견, 그거 한 방으로 그냥 바로 나락으로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예, 6위에 처박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이 영상이 그 정봉주의 명파리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한다. 예, 최민희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민희의 맹활약상, 일단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고 가시죠.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축구협회의 운영 전반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질문은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재생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강인이 손흥민을 출전시키라고 요청한 거라며 남아공전 당시 손흥민과 이재성이 선발에서 빠진 배경이 홍명보 감독의 보복이 맞냐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남아공전에 손흥민 등등이 출전 못한 게 홍명보의 보복 차원이었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대화의 당사자였던 김진규 코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확답했지만 최 의원은 위증까지 언급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네네. 여기 국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위증하면 안 되십니까? 네네.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 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네. 최 의원이 근거로 삼은 유튜브 쇼츠 역시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졌지만 최 의원은 그러면 왜 졌냐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저런 태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 데리고 이 모양인 겁니다. 일각에선 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만큼 협회 운영이나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한다며 갑자기 축구 전술 토론회가 됐다. 아까운 시간만 허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수들의 노력에 좀 승부수답게. 참 이게 전 세계 해외 토픽감이죠.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제가 볼 땐 조롱받을 일이에요. 아니 일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니 홍명보가 보복으로 손흥민을 출전을 안 시킨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회에서 축구협회 문제를 청문회를 하는 것도 월드컵에 져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혜태님, 미니가 저래도 신천주가 뽑아주는데요. 신천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민주당에 국민의힘에 5만 6천 명 확인이 됐는데 그거보다 많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만능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한 나라는 청문회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저 쇼츠가 가짜뉴스잖아. 그리고 조규성 선수를 로 교체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라고 당사자가 증언을 했는데 무슨 뭐 위증이 어쩌고. 아니 잘하는 팀도 질 수 있는 게 축구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손흥민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까? 이강인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남아공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어요. 그런 팀이 어딨어? 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홍명보의 감독 선임 과정이 좀 불투명하고 축구협회가 이게 월드컵에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폭발을 한 게 아니고 축구협회 그동안 학연,
뭐 지연 등의 이런 친목질, 축구협회 친목질 때문에 그리고 뭐 정명규 회장이 오랫동안 뭐 축구협회 뭐 마피아처럼 축구협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가 열린 거지. 월드컵에 졌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아니야 지금. 홍명보의 선임 과정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고 이걸 납득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또 축구인들 사이에서 축구협회의 어떤 이 적폐에 대해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축구협회를 혁신하자고 모인 거지. 월드컵에 졌으니까 우리가 뭐 지금 홍명보를 무슨 질책을 하자 그래갖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 왜 졌냐? 아니 그러면은 서울시장 왜 졌어? 씨발. 서울시장 왜 졌습니까? 평택 왜 졌어? 아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쳐나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하고 이게 친청들이 아주 투톱으로 오늘 개망신 당하고 있죠. 최민희하고 이모경이 둘이 투톱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문회를 할 거면 준비를 했어야지. 그래서 축구협회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뭐 비리나 문제점들을 폭로를 하고 이래야지. 무슨 어디서 쇼츠 영상 갖다 놓고 뭐 유튜브하고 뭐 원수를 줬어? 유튜브에 환장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최고위원이 된다라면 과연 저는 이게 걱정되는 거야. 두 가지가 걱정이에요. 최민희가 최고위원이 될 경우에 그 두 가지가 걱정인 게 뭐냐면은 하나는 계속 사사건건 이제 그 김민석 당대표 뭐 트집을 잡고 헛소리 하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뭔가 분열하는 듯한 즉 조중동에 이제 먹잇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의 어떤 계속해서 갈등이 지속되는 어떤 모양새를 최민희가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응?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기왕에 김민석을 당대표로 뽑을 거면은 친명들한테 좀 몰빵을 해주라는 거예요. 리더한테 좀 힘이 실리게 적어도 뭐 갈등 양상이 최고위원회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하나가 돼서 민주당 지도부가 굴러가도록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다 굳이 그 최민희 하나 껴넣어가지고 뭐 정청래가 살아나, 문조털레유가 살아나요. 김어준이 살아나. 민주당 당원들이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여기다 꼭 지금 새벽 당대표가 되겠다. 민주당을 석 달 만에 내가 바꿔놓겠다라고 김민석 후보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응? 근데 거기다 굳이 최민희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망신을 갈등 상황을 표출을 시켜야 되냐고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게 봉숭아 학당이 된다라는 게 저런 문제예요. 최민희가 대단히 무능하고 유튜브나 보고 앉아있고 이러는 인물이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양자역학 이걸로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민주당이. 근데 이번에 왜 졌어요? 이거 대대손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야 야 저 최민희 저 사람 모자란 사람이야 이러고 끝나지만은 중도층 유권자들이 볼 때, 저관여층 유권자들이 볼 때 야 저 민주당 수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민주당 수준 봐라. 그 민주당이 도배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저런 헛소리들이 쉬지 않고 나온다니까. 아니 그 과방위원장 하면서도 한두 번 사고를 쳤습니까? 근데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매일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은 헛소리가 수없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을 혼자 힘으로 10%는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최민희라고 봐. 그리고 나이도 이제는 드실 만큼 드셨고 공부하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뭐 67세인가요? 66세인가요? 솔직히 우리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60대 이상이 많으신데 닦아놓고 공부해요? 안 하잖아.
안 해요. 최민희가 사람 60 넘으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야. 제가 정금자 어르신들 그 안 바뀐다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 안 바뀌어요. 그분들은 그냥 계속 2번 찍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똑같은 거야. 나이 60 먹고 자기 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위인전에나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인물인 거예요. 위인전에나 나오는 거야. 그런 분들은. 근데 최민희가 뭐 위인 같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당대표가 김민석이라고 그래서 최민희가 야, 내가 그동안 헛살았다. 이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될 것 같냐고. 민주당 우리 얼굴에 저는 이제 먹칠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털레반 여러분들도 좀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 저 최민희 의원도 괜히 인생 말년에 그 망신만 당해요. 제가 볼 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될 거다. 제가 볼 때는 사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청래한테도 내가 정말 진정성 있게 조언을 했잖아. 이번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불출마가 살 길이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정청래가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왜? 정청래 나락갈 게 뻔히 보이거든. 정치 생명 이제 끝났잖아요 지금. TV 토론에 거짓말을 한 게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고발하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냥 정치인이라고 다 덮고 갈 것 같아? 뭐 마포서에서 또 덮어줄 것 같아요? 마포서도 이제 눈치 보일걸? 겁날걸 이제? 그래서 정청래는 이번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야. 만약에 출마 안 했으면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까지는 안 가요. 금배지 몇 번 더 달겠지.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최민희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다 지금. 최고위원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최민희의 미래, 정치 인생은 여기까지가 끝인 거야. 여기까지가. 두고 보십시오.